3인 산장의 주인 노파의 이야기는 수키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했다. 토지 문서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단지 마지막 빚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다니. 80년의 세월 동안 숨겨져 온 진짜 비밀은 지하의 창고에 있었다. 수키는 72년의 살 동안 느껴보지 못한 숭고한 사명감에 휩싸였다. 노파는 수키를 안채 뒤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장독대들이 놓여 있었는데 노파는 그중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돌뚜껑이 덮인 장독 하나를 가리켰다. 장독의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벽돌 틈새가 보였다. 노파는 장독을 옆으로 밀어냈다. 끼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독이 움직이자 그 아래에 숨겨진 낡고 녹슨 철문이 드러났다. 이곳이네. 오라버니가 해방 직전까지 사용하던 곳. 밖에서는 절대로 알아챌 수 없게끔 막아두었지. 나도 이곳을 연 지는 수십 년이 되었네. 노파는 철문의 좁은 틈에 손을 넣어 비밀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자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나왔다. 수키는 아들이 건넨 손전등을 켰다. 좁은 계단이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수키와 노파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벽은 두꺼운 돌로 쌓여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활동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인쇄도구, 군복의 조각, 그리고 오래된 약품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키의 시선이 한쪽 벽을 향했다. 그곳에는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라기보다는 작은 관처럼 보이는 괴짝이었다. 괴짝의 표면에는 시어머니의 친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묵직한 서체가 새겨져 있었다. 생과 사의 기록. 노파는 괴짝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오라버니는 이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기록이 있다고 했네. 그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당신 시어머니의 친부가 짊어진 마지막 빚이었지. 수키는 괴짝의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자물쇠였지만 노파는 괴짝의 모서리를 누르는 특정한 순서를 수키에게 알려주었다. 딸깍 딸깍 딸깍. 3번의 소리가 울린 후 괴짝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괴짝 안에는 예상과는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현금이나 귀금속은 없었다. 대신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낡은 사진 인화 유리판 수십 장,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연락망과 조직도를 암호로 기록한 얇은 필사 노트가 담겨 있었다.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인화 유리판을 하나 들어 올렸다. 손전등 빛에 비춰보니 유리판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만행과 강제, 징용의 참혹한 현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남긴 역사의 진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기록물이었다. 노파는 울음을 삼키며 설명했다. 그녀의 오라버니와 시어머니의 친부는 이 사진을 해외로 빼돌려 국제사회에 고발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기록이 역사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기를 바랐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빚의 진정한 의미였다. 내 오라버니는 이 기록을 독립운동의 명예를 걸고 후대에 전하려 했네. 이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생명이 것이 바로 빚이었지. 그리고 당신 시어머니는 평생 이 기록이 숨겨진 나를 지키면서 빚을 갚으려 하셨네. 수키는 유리판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재산이 아닌 조국과 역사를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수백억 원의 토지 유산은 이 중요한 기록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달하고 이 기록을 연구하고 알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잣돈이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단지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숭고한 사명의 수호자였던 것이다. 수키는 곧바로 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알리는 대신
독립운동 사료 전문가들과 접촉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뜻대로 이 기록물을 역사의 진실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토지 유산의 매각이 진행되자 수키는 약속했던 대로 거액의 90%를 김여사 독립정신계승재단 설립에 사용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생과 사의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연구할 젊은 연구팀을 지원했다. 수키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친부가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의 후손을 찾아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상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 수키는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시어머니가 평생 지고자 했던 가족을 보살피겠다는 약속까지 완벽하게 이행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수키는 평생을 헌신했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수키는 더 이상 그 방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았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숭고한 헌신과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정신이 가득 차 있었다. 72세의 수키는 평생 며느리와 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역사의 비밀을 이어받은 숭고한 상속자이자 진정한 유산을 실현한 사명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거액의 상속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고독한 삶을 이해하고 그 뜻을 완성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승화되었다. 수키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흑백 사진을 어루만졌다. 80년의 비밀이 풀린 후 사진 속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평화롭고 깊은 만족감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수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황혼의 로맨스나 안락한 노후를 넘어 새로운 역사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 즉 숭고한 정신과 헌신적인 사랑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녀의 남은 삶은 그 유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로 채워질 것이었다.